여러분, 남자는 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섹시함 하나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허기, 자존심, 경쟁심, 신비감, 그리고 추억이라는 이 5가지 맛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를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게 만드는 비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내가 그동안 힘만 빼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바로 가 보시죠. 허기를 이용하세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플 때 밥 차려주는 여자에게 무너지고 마음이 허전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바쁜 남자가 회의 끝나고 지쳐있을 때 오늘 진짜 고생 많았겠다.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이 한마디면 이미 반은 먹힌 겁니다.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남자는 배로 사랑하고 기로 굴복합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세요. 남녀를 떠나 인간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더 강력한 건 정서적 허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강해 보여도 남자도 속으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땐 허세를 부리지만 진짜 힘든 얘기는 누구에게도 못해요. 이때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치명적으로 끌립니다. 예를 들면 그 남자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돌아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조용히 묻는 순간 그 남자는 본능적으로 정서적 허기를 채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수고했어 한마디가 아니라 그 남자의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이것이 남자를 먹여 살리는 정서적 밥상입니다. 명심하세요. 생각보다 남자는 밥보다 마음을 더 굶주립니다. 허기를 채우는 건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한마디예요. 존중과 인정의 밥상을 차려주세요. 남자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나 능력 얘기를 꺼내며 은근히 비교하는 여자는 남자를 지치게 하고, 반대로 나는 너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진짜 멋있어 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그 남자는 스스로를 더 큰 사람처럼 느끼며 여자에게 몰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인정의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작은 승리를 인정해주세요. 남자는 큰 성공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성취에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회사에서 PT를 잘 마친 것도, 운동에서 1kg 더 든 것도, 심지어 게임에서 한 판 이긴 것도 그 남자에겐 작은 승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며 가볍게 넘겨버리죠. 이 순간 남자는 서운해집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오늘 러닝 3km 뛰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래? 하는 대신 와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자극받는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작은 승리를 인정받는 순간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결국 그 에너지가 여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심리적 간식을 주세요. 너무 다 주면 싱겁고 너무 안 주면 굶깁니다. 남자는 적당히 배고프게 놔두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연락이 왔을 때 매번 즉각 답하지 말고 가끔은 여유를 주면서도 만나면 확실히 몰입해 주는 것이죠.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희소성의 간식을 주세요. 남자는 항상 가득 차 있는 밥상보다는 가끔만 나오는 특별 간식에 더 열광합니다. 매일 똑같이 다정하기만 하면 남자는 금방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평소에는 무덤덤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진심 어린 칭찬, 작은 선물, 특별한 배려를 해주면
남자는 와, 이 여자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엔 연락 텀을 두다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따뜻한 메시지와 작은 간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이런 성과 낸 거 나도 너무 기쁘다.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이런 말을 한번 던지면 그건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 특별 디저트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남자는 매일 주는 밥보다 가끔만 주는 디저트에 무너집니다. 자주 주면 간식이지만 가끔 주면 중독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주 메뉴를 주세요. 남자는요, 그냥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작은 성취도 크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최고야 라는 멘트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값져요. 명심하세요. 남자는 칭찬이라는 양념에 중독됩니다.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웅 본능을 불러내세요. 남자는 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 자존심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는 열쇠예요. 여자가 약하거나 무능해 보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혼자 들면서 애쓰는 대신 이거 너가 들어주면 진짜 든든하겠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고장 났을 때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해결하지 말고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남자는 영웅이 된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는 여자 앞에서 왕이 되길 바라지만 더 깊게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무대만 열어주면 그 남자는 평생 당신의 기사로 남아요. 경쟁심이라는 양념을 주세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다른 남자가 당신을 원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를 느끼면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어떤 과장님이 내 얘기하면서 진짜 유능하다고 칭찬하더라. 이 말만으로도 그 남자는 내 여자는 내가 지켜야지 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경쟁심이라는 향신료가 들어가야 제맛을 냅니다.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비교가 아닌 자극을 주세요. 남자는 다른 남자와 직접 비교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자극받을 때는 오히려 불타올라요. 핵심은 비교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자극을 주는 겁니다. 남자 심리는 단순합니다. 내 여자가 더 잘 대접받았으면 하는 욕구와 내 여자를 더 웃게 하고 싶다는 소유욕이 경쟁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아내한테 매일 작은 꽃이라도 선물해준대. 되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직접 남자친구를 겨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례를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자는 속으로 나도 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여러분이 자기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 학원 다니고 새로운 취미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경쟁심을 느낍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는 누군가와 직접 비교당할 땐 주저앉지만 은근한 자극을 받을 땐 오히려 날개를 돋습니다. 신비감이라는 디저트를 주세요.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 여자, 이건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인간관계의 100%를 다 공유하기보다는 나 오늘 약속 있어 하고 구체적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 남자는 궁금증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비감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적 공유라는 것입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선택적 침묵으로 여백을 남기세요. 남자는 여자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아버리면 금방 익숙해지고 결국엔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가끔씩 말하지 않는 여백을 남기면 남자의 뇌는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여기서 핵심은 비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굳이 다 말하지 않는 선택적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답듯 여자의 신비감도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매번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대신에 그냥 이것저것 했지. 근데 기분은 좋아. 라고 흐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동으로 궁금해져요. 그리고
대화 중에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살짝 멈추고 미소만 남기는 순간 그 침묵 자체가 강력한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남자는 여자의 말보다 여자의 여백에 더 굶주립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달콤한 디저트가 돼요. 함께 먹는 추억의 식탁을 만드세요. 남녀를 떠나 인간이란 동물은 추억에 약합니다. 처음 사줬던 음식, 함께 간 식당, 사소한 추억을 반복적으로 꺼내주는 여자에게 결국 정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먹은 그 떡볶이 기억나? 그때 너가 웃던 표정 아직도 생각나? 이렇게요. 이런 추억은 남자의 뇌리에 박혀서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함께 만든 기억을 쌓으세요. 남자도 단순히 과거 추억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강하게 결속을 느낍니다. 추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창조하는 활동에 참여시켜야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리의 경우 함께 요리를 하다가 엉망이 되어도 그 실수조차 추억이 되는 거죠. 우리 그때 파스타 태워 먹었던 거 기억나? 같은 에피소드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경우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근처 소도시로 즉흥적으로 떠난 하루, 거기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평생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남는 거죠.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같이 운동 챌린지 하거나 작은 화분 키우기처럼 우리 둘이 함께 키워가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남자는 여자를 인생 파트너로 느끼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살지만 더 강력한 건 함께 만든 이야기를 먹으며 삽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그 남자는 평생 당신 옆 식탁에 앉아있고 싶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남자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허기질 땐 밥상을, 마음이 흔들릴 땐 경쟁심과 신비감을, 마지막엔 함께 만든 추억이라는 디저트까지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차려주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를 그냥 먹이지 마세요. 제대로 먹이세요. 그러면 그 남자는 평생 당신이 차려주는 식탁에서만 숟가락을 들고 싶어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